2개월가량 만화방 등에서 기거하며 생활하였고 행적은 지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당일인 6월 7일 오전 10시경 사패산에 올라가 미리 구입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3시간가량 잠을 자고 일어나 그 일대를 배회하던 중에 오후 3시경 사건 발생 현장에서 혼자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 A씨를 발견하고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를 2회 가격하여 살해한 후에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강취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바지를 내렸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DNA 분석 등으로 보아 성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죄를 가볍게 만들 의도로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등산로 일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이 담긴 지갑을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 J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 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 J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상세한 범행 경위, 여죄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도자료를 읽는 것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급적이면 검거 과정에서부터 좀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받으시는 분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성폭행을 하려다가 공수에 붙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 음모가 발견됐다는 저희가 일단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라든가 DNA 분석 그런 등으로 봐서 성폭행은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약간 혼선이 있는 것이 기존의 남성 DNA로 발견되어서 기 발표되었던 그 채모는 음모가 아니고 이제 채모 머리카락이고요. 그 머리카락에서 채취된 DNA와 피의자의 DNA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다만 피해자의 목 부위, 그 다음에 상의 티셔츠, 그 다음에 하의 검정 바지에서 검출된 YSTR이라는 남성 유전자가 피의자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검출됐습니다. 돗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돗자리에서 발견된 채모는 음모가 아니라 머리카락이고요. 그것은 피의자의 것과 동일하지 않는 유전자입니다. 그런 정황들을 전부 다 살펴봤을 때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나 그래도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성폭행 여부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는 건 좀 너무 엄색하지 않나요? 저희가 사건 현장에 맨 처음 출동해서 현장 상황을 봤을 때도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하의가 벗겨졌다는 이 표현이 어디까지 벗겨졌느냐에 따라서 성폭행에 대한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성폭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내려진 부분 자체가 엉덩이 밑에까지 내려온 부분이 아니고 살짝 걸쳐져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국가수의 그 부검이 소검 결과에 보면 성폭행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질내에 상처가 남게 되어 있는데 그 상처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입술, 그 다음에 가슴, 귓볼, 구강 내에 어떠한 것도 피의자의 것과 유사한, 그리고 피의자의 것과 동일한 유전자가 채취가 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것만 유전자가 검출되는 걸로 봐서 현재까지는 성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이랑 옷에서 발견된 피해자 DNA는 피해자 어떤 수치에 분리해서 아까 범행 경위를 말씀을 드릴 때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을 해서 왼손으로 목을 졸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왼쪽 옆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그 피의자가 몸이 이제 겹쳐진 상태에서 목을 졸랐겠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몸에 남아 있는 땀이라든가 그 수분이 피해자의 티셔츠 그다음에 하의에 묻어서 그것이 YSTR이라는 남성 유전자, 그러니까 북의 혈족 유전자입니다. 그런 형태로 남성 유전자로만 밝혀진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유전자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실제 유전자와 비교를 해도 그 부분이 유효한 정보로 남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렇게 피의자가 검거가 돼서 대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유전자가 있을 때 서로 대조해서 비교했을 때 동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피의자가 진술할 때 이렇게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고 했을 때 숨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피의자의 진술 자체는 목을 조르고 때렸을 때 정신을 잃었다는 그 진술까지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본인의 진술은 그때 당시에는 사망한지 몰랐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상당한 압력으로 목을 조르고 그리고 주먹으로 그 후두부를 세게 내려쳤을 때 그때의 충격으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사망을 했을 거라고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에서요, 경찰에서 판단하기에 우발적 범행으로 보세요, 도의적인 범행으로 보세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피의자가 과거 행적을 돌아다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그 일용직 노동을 통해서 약 180만 원 가량의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약 2개월 전인 4월경쯤에 의정부로 들어와서 만화방 등에서 기거를 하며 생활을 하는데 만화방 일일 24시간 사용 금액이 1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개월 동안 계속 만화를 보고 그 근처에서 생활을 하다가 피의자가 범행 당일인 경우에는 수중에 14,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화방에서 나와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 생활이 좀 막막한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을 하고 금품이 있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판단됩니다. 우발적이었다고 하기에 이 사람의 범행 자체가 지금 질의 과정이 굉장히 좀 선정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부터는 백브리핑으로 그렇게 전환을 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스케치는 어느 정도 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하셨던 걸로 보여지고요. 백브리핑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좀 해주십시오.